자, 80페이지 봅시다. 닮은 도형. 앞에서 배운 이제 합동하고 대치되는 부분인데, 합동은 닮은 도형이라 말할 수 있을까? 합동인 도형은? 그렇죠. 그것도 닮은 건 닮은 거야. 근데 완전 똑같이 닮은 거지. 근데 닮음은 합동이라 말할 수 있을까? 그러지는 않아. 말 그대로 합동은 그냥 진짜 쌍둥이들을 말하는 거고, 닮음은 그냥 뭐 아버지와 아들? 닮았잖아. 약간 그런 걸로 비교를 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삼각형의 닮음부터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이게 이 삼각형을 그냥 똑같은 비율로 확대한 걸 닮음이라고 부르거든. 그래서 닮음을 배우기 전에 우선 몇 가지 용어 정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여기 이 삼각형 점을 A, B, C, D, E, F라고 해볼게. 여기 A라는 점하고 D라는 점이 서로 그 닮은 기준이 되는 꼭지점이야. 얘네들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 대응점이라고 불러. 얘네들의 관계를. 그리고 수학에서는 이제 이건 일종의 약속인데, A라는 각도를 마주보고 있는 이 변을 스몰 a라고 잡거든. 그리고 이 D라는 점을 마주보고 있는 변을 스몰 d라고 불러. 그래서 이 A와 D라는 이 변의 관계를 대응변이라고 해. 얘랑 얘의 관계를 대응변이라고 해. 자, 그리고 여기 이 C라는 각하고 F라는 각, 얘네들은 당연히 대응각이라고 부르겠지. 이게 이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합동 조건을 이렇게 표시를 했던 것처럼 이제 닮음인 도형들도 표시를 해줄 거거든, 기호로. 그래서 우선 대응이 되는 점들끼리 순서를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얘가 꼭 먼저 그 설명이 필요했어. 자, 그러면은 합동 기호는 이렇게 세 줄짜리였잖아. 닮음 기호는 뭘까? 닮음 기호는 이런 고리 모양이야. 이렇게. 그래서 이게 닮음에 대한 기호이니까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닮음의 특징을 좀 알아봅시다. 닮음의 특징은 주로 이제 변에 의해서 결정이 되거든. 지금 보면은 이 작은 삼각형이 이렇게 확대가 됐단 말이지. 그럼 확대가 되면서 변이 변해. 그러니까 변의 길이가 늘어난다는 얘기야. 자, 그런데 이쪽 밑변은 길이가 많이 늘어났는데 이 옆면은 길이가 적게 늘어났어. 그럼 찌그러지겠지? 닮은 게 아니고 찌그러지지 않을까? 그래서 얘가 커질 때는 항상 같은 비율로 커져야 돼. 여기서 같은 비율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 배율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밑변이 10cm 길어졌다 해서 이 옆에 모서리도 10cm가 늘어나야 된다는 말은 아니야. 밑변이 2배 커졌으면은 옆면도 2배 커진다는 얘기야. 같은 배율로 커져야지 똑같은 길이가 커져야 되는 건 아니야. 자, 그러면은 변은 그래, 그렇다 치고 각도는 어떨까? 각도는 내가 이 삼각형을 크게 확대하면은 각도가 변할까? 각도는 변하지 않아. 왜냐면은 이런 정삼각형이 있다 치자. 조그만하네. 근데 내가 이 정삼각형을 5배 확대했어. 그럼 엄청나게 커지겠지? 그럼 여기에 각도가 60도인 애가 600도가 될까? 그러진 않아. 똑같이 60도야. 그래서 이 닮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어떤 도형을 크게 확대했다고 해서 그 내각의 크기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야. 길이는 같은 배율로 커지지만 각도는 절대로 커지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문제를 봅시다. 428번을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대응점, 대응변, 대응각이 나오는데, 이제 각각의 그 비교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여러분이 정답으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한 가지 좀
문제가 있어. 429번이거든. 항상 닮은 도형인 것을 보기에서 고르시오. 이게 삼각형을 내가 아무거나 막 그렸다고 해서 걔네들이 닮았다고 말할 수가 없어. 뭐 예를 들면은, 자 얘들아, 이등변 삼각형을 내가 2개 그렸어. 그럼 이등변 삼각형들은 전부 다 닮았을까, 생긴 게? 아니요. 내가 마음 먹으면은 안 닮게 그릴 수가 있어. 이렇게 마른 애를 그릴 수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뚱뚱한 애도 그릴 수 있어. 이등변으로. 닮지 않았지? 그래서 이등변이라고 해서 전부 다 닮은 건 아니야. 근데 도형을 내가 아무리 이상하게 그리려고 해도 닮은 애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 그런 애가 누굴까? 라고 물어본 거야. 자, 기억. 이등변 삼각형은 항상 닮았을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마음 먹으면은 찌그러지게 그릴 수 있어. 니은 직사각형. 아니죠. 얘도 아니지. 내가 이렇게 길게 직사각형을 그릴 수도 있고 이렇게 뚱뚱하게 하나 그릴 수도 있고. 닮지 않았어. 디귿 원. 얘는 닮았을까? 닮지 않았어요. 원은 항상 닮았어. 왜 그러지? 떨어져 있는 거리가 다 똑같기 때문이야. 자, 리을 직각삼각형. 얘도 아주 길게 직사각형을 그릴 수 있는가 하면은 뚱뚱하게 그릴 수도 있어. 미음 정오각형. 얘도 떨어져 있는 거리가 다 똑같기 때문에 닮았다고 말할 수 있어. 원기둥엔 당연히 아니겠지. 자, 그럼 정답인 애가 지금 디귿과 미음인데 얘네들의 특징이 뭘까? 가운데 중심부에서 떨어져 있는 거리가 다 똑같다는 게 특징이야. 그러니까 정다각형인 거지. 원은 물론 정다각형은 아니긴 하지만 중심부에서 떨어져 있는 거리가 똑같기 때문에 얘는 같은 비율로 커지는 애라고 말할 수 있어. 자, 그럼 내가 여기다가 정사각형을 추가했어. 걔도 항상 닮았을까? 네. 닮았겠지. 육각형도 항상 닮은 애고, 정자가 들어가면은 다 닮은 애들이야.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닮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430번에 보면은 지금 사각형 2개가 닮았다고 나와 있어. 자, 그런데 밑변의 길이가 다르네. 왼쪽에 있는 애는 밑변이 6cm짜리고 오른쪽에 있는 애는 밑변이 12cm짜리야. 자, 그럼 얘는 몇 배 확대시킨 걸까? 네. 2배 확대시킨 거야. 그럼 얘가 2배 늘어나면은 이쪽도 2배가 늘어나야 되고 이쪽도 2배가 늘어나야만 해. 자, 그러면은 이 AB의 길이, 즉 4cm는 EF에서 몇 배가 돼야 될까? 2배가 돼서 8cm가 돼야 되겠지. 길이가 다 2배로 늘어나면 됩니다. 각도는 어때? 각도는 똑같아. 각도는 여전히 80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 하나 얘기하고 우리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 중학교 2학년 수학이 내가 매우 중요하다고 여러 번 강조했잖아. 근데 그 중에 뭐 때문에 그랬었냐면은 그 외심, 내심, 무게중심, 그 심자 들어가 있는 애들 때문에 중요하다고 했었고, 2번째가 뭐였냐면은 닮음이었거든. 이제 고등학교까지 쭉 이어지는 수학에서 이 기하 부분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애가 바로 닮음비야. 이 닮음비라는 거는 도형 2개를 준 다음에 그 도형이 서로 몇 대 몇의 비율로 길이가 형성되어 있는지를 수치화시킨 거거든. 그럼 얘는 이 사각형 2개는 서로 닮음비가 몇 대 몇일까? 그냥 그 대응변끼리의 길이 값들을 닮음비로 표시를 하면 돼. 6대 10이라고. 이게 닮음비야. 물론 이제 6대 10이는 약분이 가능하지. 양쪽을 66으로 나눠서 1대 2라고 표현을 해도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이걸 우리 그 고등수학에서는 닮음비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조금 더 그 깊게 들어가서 이 6과 12가 길이와 관련된 비율이지. 그래서 얘를 닮음비라고 쓰기도 하고 길이비라고 쓰기도 해. 길이의 비율이라서.
네, 둘이 같은 표현이니까 혹시 교재에 그 표현이 나오면은 그냥 닮은 비를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1번 430번 문제 1번 보자. 이 두 사각형 닮은 비가 몇 대 몇일까? 1대 2가 되는 거야. 알겠죠? 이렇게 풀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잠깐 쉬었다가 수업 이어서 합시다.